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기하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공간도형에서 정사형 파트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자, 이것만 하면 이제 드디어 공간도형 끝입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자, 이제 이것만 끝나면 이제 공간 좌표는 조금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형이 뭔지부터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쵸? 정사형이란 뭐냐면 직각으로 떨어진 그림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정사형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수선의 발들의 집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사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수선의 발들의 집합이다. 수선의 발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수선의 발이다 이런 말의 의미를 조금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 평면이 있었어요. 그쵸? 여기 평면에 이렇게 점 A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이 아이를 이렇게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A'. 이 점을, 자,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 것을 정사형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된다? A라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햇빛을 이렇게 내리쬐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림자의 길이, 이 아이가 바로 정사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제 여기로 먼저 해볼까요? 이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직선이 일직선상으로 이 밑에 있는 평면과 평행하게 떨어지면 이 아이는 그대로 내려오게 되면서 정사형의 길이나 실제 값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똑같게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평면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평면하고 수직이게끔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아이들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어떻게 돼요? 자, 햇빛을 받아서 그 밑으로 그대로 떨어졌을 때 그 점들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를 이제 따져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평면에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여기를 A'이라고 두고 여기가 90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이 아이의 실제 길이를 N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 B도 이 평면에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자, 여기가 이렇게 잡고 여기가 B'이라고 놨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요만큼의 길이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아이는 L'이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L'을 가지고 정사형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밑면에 이렇게 떨어진 아이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요 아이가 그대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면 여기가 90도가 될 거거든요. 그때 요 아이를 세타다라고 놔볼게요. 오케이? 이 세타는 굳이 따지면 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왜? 이 아이가 평면 위에 포함된 직선인데 그 아이를 그대로 위로 올렸으니까요. 그쵸? 이 아이를 세타라고 놨을 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외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렇게 잡혀져 있고 수직이다. 여기가 R이다. 그럼 여기가 뭐였습니까? R의 코사인 세타였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이거 벡터 내적할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비슷한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아이를 L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들 수 있을 거고, 이게 L' 정사형의 길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실제 길이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하면 그 아이가 뭐가 될 거다? 정사형의 길이가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아이를 그대로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잠깐 연습을 해볼게요. 자, 또 똑같이 정사면체가 등장했네요. 자, A, B, C, D로 이루어져 있는 꼭지점이 A, B, C, D고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제가 정사면체를 그려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A, B의 평면 위로의 정사형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A, B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BCD라는 이 평면에 정사형을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아이는 여기에 그대로 붙을 거고, 요 아이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어딘가에 A'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 아이의 정사형의 길이는 바로 이 아이가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햇빛이 내려쬐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비칠 거거든요. 이 아이가 실제로 뭐가 될까요? 정사형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때 자, 나는 요만큼의 세타 값만 알면 되겠죠. 왜? 여기는 루트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길이, 즉 정사형은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건데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바로 전 시간에 자, 정사면체에 대해서 몇 가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 중에 이게 있었죠. 정사형에서 이면각의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었죠. 그 다음에 정사형의 모서리,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3분의 1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아,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구나 라고 해서 이 아이 값은 길이는 뭐가 될 거구나, 1이 될 거구나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보면 두 개의 평면이 있어요. 두 개의 평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면각을 줬네요. 아, 이면각을 줬어? 그럼 이제 이면각을 한번 작도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긋고 여기도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요 아이가 바로 30도다라고 이면각 값을 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그쵸? 실제로 P가 여기에 P'으로 올 거예요. 사실은 이 점의 정사형 값이 여기 P'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뒀어요.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 PQ에 요만큼이네요. 이 PQ에 베타 위로의 정사형을 물어봤으니까 아, 제가 P는 P'으로 내렸고 Q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된 빨간색의 그림을 구하세요.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것과 똑같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할 때 여기 이게 있어요. 요 PQ의 길이는 4라고 두고 요만큼의 각도를 60도로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90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요만큼에서 여기가 2가 될 거고 1대 2대 루트 3인 거니까 여기가 2 루트 3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고 나면 여기가 30도로 줬으니까 여기가 또 60도죠. 그럼 여기가 루트 3이 될 거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빨간색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려면 x제곱은 4, 4, 16 빼기 3이어서 13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정사형의 길이는 루트 뭐가 될 거다? 13이 될 거예요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정사형은 수선의 발들의 집합인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아이 자체가 직선이었다. 그럼 이 아이의 정사형의 길이도 직선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다면 이번에는 정사형의 뭐에 대해서, 넓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오케이? 자, 제가 일단 이 그림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평면 알파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BC가 이제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선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 평면밖에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삼각형 이 ABC를 이 뭐예요? 이 평면 알파에 정사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햇빛에 비치는 거예요. 이렇게 햇빛이 비쳤다고 쳤을 때 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올 거고 이 아이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서 여기 A'에 온다고 치면 그쵸? 여기 있는 길이 요만큼의 길이 자체가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쵸? A가 A'으로 올 거니까. 그리고 이 AC의 길이 자체가 이렇게 A'의 C값으로 올 거기 때문에 아, 요만큼의 이 보라색의 넓이가 실제 무슨 값이 될 거다? 정사형의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자, 정사형을 하기 전에 삼각형 ABC를 제가 원래의 상태라고 해서 원상이라고 두고요. 자, 삼각형 A'의 BC를 자, 정사형이라고 뒀을 때 그쵸? 이들과의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나라고 봤어요. 그쵸? 그랬더니 이 원상을 제가 일단 S라고 두고 이 정사형을 S'라고 둘게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들 사이에 이 밑변의 길이 있죠. 이 한 변, 공유된 변의 길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있는 요 높이 있죠. 요 높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 또 똑같이 삼수선 정리가 나옵니다.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을 그으면 여기가 바로 직각인 형태가 나오죠. 여기가 높이가 될 거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내가 원래 있는 원상을 제가 여기의 길이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였다고 쳐볼게요. 그때 이 원상의 넓이는 2분의 1의 A, B 값이에요. 그쵸? 그리고 자 그랬을 때 여기가 B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둘까요? 이면각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는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값이 되고요. S'이라는 정사형의 넓이는 2분의 1 AB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S하고 S' 사이의 관계가 이 변의 길이를 정사인 길이를 묻는 문제랑 거의 똑같습니다. 원래 상태인 이 S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정사형의 길이가 된다면 이 아이는 원래 주어진 넓이에 뭐를 곱하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 아이가 정사형의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것처럼 삼각형이나 이럴 때만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확대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에게는 이 베타라는 아이에 되게 찌그러진 뭐 이렇게 호수, 강낭콩 같은 이제 되게 찌그러진 원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이 알파 평면의 정사형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칠게요. 그때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일단 이렇게 사각형에 접하게끔 이렇게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아이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정사형 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이 각각의 모서리들만 조금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쵸? 그러면 나는 이 아이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자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이 아이도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쳐볼게요.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자, 정사형이 될 거예요. 이 사각형은. 그쵸? 그리고 이 사각형 안에 이 네 면이 접했으니까 여기가 접하는 거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올 거고, 여기도 접점은 그대로 내려올 거고, 여기도 그대로 내려올 거고,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된, 자, 이 아이가 실제로 뭐가 되는 거야? 정사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쵸? 아, 이 아이가 원상 S라고 했을 때, 자, 정사형하고 넓이의 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조금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자,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는, 요 문제는, 자, 미적분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구분 구조.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결론적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설명을 조금 하고 싶어서, 이때 제가 이쪽에는 요 아이를 이렇게 사각형 쪽으로 등분으로 쪼갤게요.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된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들을 쭉 모아서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나에게, 자, 보세요. 이렇게 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쪼갤 때 나는 이게 이제 구분구적법이라고 해서 미적분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자, 이렇게 쪼갰을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등분으로 쪼개서 자, 내가 이렇게 된 사각형과 비슷해 보이는, 자, 여기도 이렇게 잘라봤다고 칠까? 이렇게 된 사각형, 이렇게 된 사각형들을, 자, 거의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된 사각형들의 모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값보다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얘를 좀 더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쪼개요. 좀 더 쪼개면 어때요? 좀 더 오차의 범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들을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이 더해 나간다라는 개념이 미적분의 개념인데 여기는 약간 미적분의 개념이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그냥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그냥 얘를 그냥 감각적으로 자, 나에게는 이렇게 된 사각형의 넓이들을 모두 더해 나간 어떤 아이다. 근데 이 아이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요 가로의 길이는 밑면과 평행하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가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밑면이 똑같고 이렇게 잘라지게 될 때 뭐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높이값만 변화가 생길 건데 바로 이 높이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이렇게 잡혔을 때 요 코사인 값이 되는 거죠. 그쵸? 여기 이면각의 영향을 받는 아이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만 잘라서 이렇게 잡아서 얘가 원래 A였고 여기가 B였다라고 치면 이 아이가 정사형이 되면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길이가. 근데 밑변의 길이는 똑같고 요만큼의 B값만 요쪽에는 이 아이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변하게 될 건데 그때 B 곱하기 뭐예요? 코사인 세타의 영향을 받게 될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의 넓이가 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쵸? 자, 이렇게 된 아이가 되게 여러 개가 N개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이런 아이가 N개가 있어. 여기도 A, B의 코사인 세타가 N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얘를 S라고 두고 얘를 S'이라고 두면 얘랑 얘는 그대로 없어지기 때문에 S'에다 코사인을 곱하는 그쵸? 이런 형태로 S의 관계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도 뭐랑 똑같다. 얘랑 결과가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뭐가 된다? S'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이 원상 있죠. 원상의 넓이를 구하기가 어려우면 자, 이 원상을 S라고 두고요. 그쵸? 이 S는 S에다가 자,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S'을 줄 건데요.
원상의 넓이를 구하기가 힘들 때는 이 S'의 넓이를 구하기가 되게 쉬운 구조로 줍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을 이용해서 이 S값, 원상의 넓이를 구한다. 간접적으로 구한다. 이게 이제 정사형의 넓이를 활용하는 문제가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정사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원래 주어진 상태의 그래프 모양, 그쵸? 그 넓이에다가 자 코사인 세타는 뭐인 거예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이죠? 그쵸? 이거를 곱하면 실제로 정사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 요 아이를 갖고 문제를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 알파 위에 세 변이 3, 4, 5인 삼각형이 있대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인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아이가 S라고 준다고 하면 원상이에요. 얘는 넓이가 6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랑 베타가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을 줬어요. 그쵸? 그랬을 때 이 평면 베타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 이건 이렇게 생각하자. 좀 간단하게 본다면 여기가 평면 베타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평면 알파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 어딘가에 원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원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각이 몇 도래요? 30도래. 그때 이 아이를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인 이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 형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이 원래 원상의 넓이가 6인 거예요. 6에다가 코사인 30도를 어떻게 해주면 곱해주면 실제로 정사형의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얘는 6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정사형의 넓이는 뭐가 될 거다? 3 루트 3이 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몇 개 더 풀어볼 예정인데요. 잠깐 칠판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문제 연습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정사면체가 있는 거예요. 자,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는데요. EGH의, 그럼 EGH를 표현을 해볼까요? 자, EGH. 자, 여기가 EGH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이렇게. 자, 직각 이등변일 것 같아요. 그쵸? 이 EGH의 평면 DEG 위로의 정사형 그랬습니다. DEG. 아, 여기네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 DEG 위에 뭐를 내리래요? 정사형을 내리래요. 그러면 자 다른 거 없어요. 자, 이 아이가 원상입니다. 그쵸? 이 아이가 원상이기 때문에 자 원래 주어진 상에다가 자 두 아이가 이루는 코사인 세타 이면각이죠. 여기서 이면각을 빠르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면각을 곱하면 이 아이가 바로 뭐가 된다? 정사형의 넓이가 된다. 이 원리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이 둘의 이면각을 구한다고 치면 얘는 지금 정삼각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이렇게 수선, 여기가 딱 수선하면 얘랑 딱 정 가운데겠죠. 그쵸? 그리고 요 아이에서 다시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직각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뭐야? 이면각 뭐가 될 겁니까? 세타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정삼각형이 1대1대 루트 2인 거니까 여기는 2 루트 2라서요. 여기가 루트 2, 그럼 1대 루트 3인 거니까 여기는 루트 6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여기는 1대 루트 2. 그럼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6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 정사형은 원상의 넓이는 구하기가 쉽죠? 2. 그쵸? 곱하기 얘는 3분의 루트 3으로 바꿔주면 자, 정사형의 넓이는 3분의 2 루트 3이에요. 라고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또 예제를 잠깐,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4래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자, 4인 정사각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정사각뿔이 있어요. 그랬을 때, EAB의, 자, EAB도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EAB. 이렇게 잡혀져 있는 요 아이인 EAB의 평면 OAB 위로의 정사형이래요. 그럼 이렇게 평면 OAB 여기도 다른 걸로 표시해 볼까요? OAB 자 여기 위로에 뭐를 물어봤어요? 정사형을 물어봤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또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원상
원래 주어진 I랑 거기다가 이면각 세타를 구하기가 쉽다 그러면 이거는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형태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원상의 넓이를 구하기가 쉽죠. 왜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정사각형의 몇 등분? 4분의 1등분이 되기 때문에 모든 모서리 길이가 4라고 했기 때문에 4, 4, 16인 거니까 요거 하나가 4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4 곱하기 이제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는데 얘랑 밑으로 보나 얘는 어차피 모든 게 합동이죠. 이 옆면하고 얘로 봐도 되죠. 걔로 봐서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도 정삼각형이가 여기 딱 중점을 잡으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수직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수직이 될 거라 요만큼이 당연히 뭐가 돼요? 세타가 될 거고 이쪽에서 어떻게 돼요? 직각 삼각형이 보이네요. 그쵸? 그럼 모든 모서리 길이가 4니까 여기는 정 가운데가 2. 그럼 2, 4, 여기는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네요. 그쵸?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루트 3으로 처리할게요. 그럼 이 I는 뭐가 됩니까? 3분의 4 루트 3이에요. 라고 처리가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이쪽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사면체예요. 모든 모서리 길이가 2이고 OAB에 내접하는 평면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 삼각형. 요거 원 있죠. 요 원. 이 원을 이 밑변에 정사형 시키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자, 원상. 계속 똑같은 형태입니다. 원상에다가 두 도형이 이루는 값에 대한 코사인을 곱할게요. 그랬을 때 이 I가 바로 뭐가 될 거다? 정사형의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원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1. 그럼 이렇게 잡고 수선의 발 해주시면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60도예요. 그쵸?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될 거라서 아, 반지름이 루트 3분의 1이 되는구나. 그럼 이 원상의 넓이는 3분의 1파이, 파이 r 제곱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곱하기. 자, 여러분 정사면체의 이면각이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다 외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분의 1에서 이 I의 정사형은 뭐가 된다? 9분의 1파이가 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이 있대요. 원기둥이 이제 여기가 반지름이 3인 거니까 여기 밑면은 6이 되겠죠. 그쵸? 여기가 6이 될 건데요. 이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6 루트 3인 이런 타원이 있대요. 그랬을 때 이 I하고 이 밑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길이, 정사형의 길이 문제를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세타라고 둘 때 여기는 6이니까 아, 나는 요만큼 장축의 길이만 파악하면 코사인 세타는 금방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간만에 또 타원이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 잡고 제가 위쪽만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요 단축은 보세요.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지름이죠.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내려주면 요 길이나 요 길이는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에 대한 정사형은 그대로 내려와서 요쪽에 단축의 길이가 될 거고요. 여기 하나를 뭐라고 두면 될까요? 3이라고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초점으로 잡고 이 초점 사이의 거리가 6루트 3인 거니까 얘는 3루트 3으로 둘게요. 그러면 요렇게 잡았을 때 요만큼이 장축의 길인데 3, 3은 9, 3, 3은 9, 3, 27이라 아 요만큼의 길이는 6. 아 그러면 요 길이랑 우리가 그 타원에서 이미지 기억하죠? 요 길이랑 어때요? 같기 때문에 요거 하나가 6인 거니까 전체가 12가 되네요. 그쵸? 그럼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니까 몇 분의 1, 2분의 1이에요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60도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래서 2분의 1인 거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문제집, 그쵸? 수학 중심에서 이제 더 추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중심에서 이제 3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325번을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래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 4인 정육면체에서 모서리의 중점을 2로 잡았대요. 그럼 여기 길이가 2고 여기도 길이가 2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선분 CM의 EFGH 이 밑변이네요. 이 밑변으로의 정사형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미
이 점은 평면 위에 존재하니까 문제될 거 없고요. 이 허공 중에 떠 있는 아이를 밑변에 수선, 그쵸? 수선을 그으면 여기 위에는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질 거고 이 아이가 실제로 정사형의 길이가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2는 4, 4, 4, 16이라서 20이거든요.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될 거다? 2 루트 5가 정사형의 길이에요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 CM과 평면 자,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 이 CM과 뭐예요?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코사인 세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주면 여기가 일단 뭐예요? 4였고요. 피타고라스 해주면 20 더하기 4, 4, 16인 거니까 요만큼이 6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피타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므로 코사인 값은 6분의 2 루트 5라서요. 자, 3분의 루트 5라고 가볍게 풀릴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329번이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인 자, 원기둥을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고 있어요. 그쵸? 밑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고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타원의 일부다. 여기가 타원의 일부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타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알려드릴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걔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없고요. 자, 이 아이는 타원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그 말 한 적 있죠. 원상의 넓이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 얘가 원상이죠. 원성의 넓이를 구하기 어려울 때 이때 바로 뭐를 쓰는 거예요? 정사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바로 정사형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아이를 밑변에 떨구면 이렇게 되는 아이가 실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사형의 넓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상을 모르니까 S 곱하기 이 평면과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 이렇게 잡혔죠. 여기가 90이고 여기도 90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90이 되는 거라 여기가 다 뭐가 이면각 세타 값을 준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60도를 줬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사형이 이 밑에 반원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88의 64파이의 몇 분의 1, 2분의 1이다. 이걸 통해서 이 S값을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S 곱하기 코사인 60은 2분의 1이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64파이니까 이거 없애주면 원래 있는 이 타원의 넓이는 64파이구나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이네요. 자, 보면 (332번) 보면 자, 이렇게 잡혀져 있고요. A, B, C, D 한 모서리 길이가 4인 또 정립면체고요. A, B, C, D, E, F, G, H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고요. 자, 삼각형 AFC.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대각선, 여기도 대각선, 여기도 대각선이니까 이거 뭐인 거 알아요, 우리? 이제 정삼각형인 거 알아요. 그랬을 때 이 AFC의 평면 EFG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여기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일단 해봅시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림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치면 얘는 그대로일 거야. 얘는 이대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고 여기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리면 이쪽에는 이 길이가 이쪽 길이로 옮길 거야. 정사형의 길이가. 그쵸? 요렇게 기울어져 있는 길이도 이쪽 길이로 옮겨질 거라서 이 뭐예요? 노란색 그림의 정사형은 바로 이 보라색의 넓이가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4, 4, 16이 2분의 1이라서 8이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평면 AFC랑 자,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 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이 우리가 원래 이면각 세타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쵸? 이 아이랑 이 아이가 이렇게 무슨 선이 존재해야 돼요? 교선이 존재해서 여기서부터 직각,
여기서부터 직각 해서 요 아이가 이면각 세타였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보세요. 이 노란색하고 밑면이 교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점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행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선이 생기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교선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면각을 구하기가 어렵다. 자, 다이렉트로 자, 이 교선으로부터 양쪽이 직각인 선을 그어서 이면각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 이면각을 직접 구하기 어렵다면 뭐를 이용하자? 정사형을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정사형을 이용하자. 왜요? 자, 이 아이는 보세요. 원상의 넓이를 구하기도 굉장히 쉽고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결국 이 두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면각 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거죠. 이거를 막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막 양쪽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볼게요. 원상은 정삼각형의 넓이죠. A, F, C예요. 그럼 이 아이는 4분의 루트 3의 a제곱인데 1대1대 루트 2라서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루트 2를 제곱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4, 4, 16 곱하기 2니까 32, 8 루트 3 이게 원상의 넓이에요. 그러면 자 끝난 거예요. 8 루트 3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 아이가 바로 이면각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쵸? 이 아이는 자 정사형은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해놨어요. 뭐라고? 8이라고. 그럼 얘랑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3분의 1이에요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구나. 우리가 이면각을 구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양쪽에 직각인 선을 긋는 방법도 있지만 뭐를 이용해 주는 방법도 있다. 정사형을 이용해서 어려운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 이미 다 끝났고요. 자 여기까지 정말 너무 힘들었죠. 선생님은 총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수업을 했는데요. 이 연습 문제까지 올 때까지 선생님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넣어놨어요. 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만으로는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문제는 풀었는데 장담컨대 이거 수업 한 번 듣자마자 보조선 그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은 기하의 천재입니다. 그 때문에 누구나 다 여기는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심히 필기하셨죠. 그 예 부분을 또 한 번 풀어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조선이 그어질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언제든지 저한테 선생님 보조선이 안 그어져요. 이거 왜 보조선 그어지는 거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연습 빡세게 하시고 마지막 강좌 공간 좌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